안녕하십니까. 혹시 구독자 여러분 가운데 탕진잼이라는 그 새로운 유행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탕진은 본래 큰 재산을 다 써버린다는 탕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잼은 재미의 준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산을 다 써버리면서 재미를 느끼는 어떤 그런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탕진잼은 소소하게 낭비하는 재미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장기 불황 시대의 저항적 쇼핑이 탕진잼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대개 이 탕진잼을 많이 하는 그 세대가 2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30대, 40대 이런 순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돈 꼭 쓰고 말 테야 하는 이 탕진잼 이렇게 좀 약간의 그 희화적인 그런 그 말로서 쓰이고 있는데, 자질구레한 그런 그 생활용품부터 옷이나 이 맛집, 여행 등 여가 생활까지 아낌없이 돈을 쓰는 재미를 일러 탕진잼이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재물 같은 것을 다 써서 없앤다는 의미의 탕진과 재미를 뜻하는 잼을 합쳐서 된 신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지난해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두루 쓰이기 시작한 그 탕진잼은 소비나 쇼핑과 관련된 핵심 신조어로 자리 잡으며, 재미 중에 최고 재미는 탕진잼이라고 하고, 딸기잼보다 맛있는 탕진잼 등의 구호를 양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주위에서 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하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썼을까, 왜 많이 쓰고 있는가 이래 물어보면은 저성장, 장기 불황 시대에 취업난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이야기 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아봤자 쓸데도 없는 돈, 적은 돈, 소소한 쇼핑을 통해서 일상의 치유를 누리는 게 현명하다는 그런 인식이 심리 기저에 깔려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게 모아봤자 푼돈, 이 나날의 향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느냐, 거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탕진하면 떠오르는 그런 말들이 이 럭셔리 브랜드, 뭐 아주 귀한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아주 비싼 신발이라든지 이런 보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떠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 립밤, 헤어 에센스, 핸드로션 같은 이런 소소한 미용용품이나 텀블러, 머그컵, 원두커피 같은 생활용품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행에 적합한 장소는 현재까지는 탕진잼의 최고 성지는 다이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소. 가책 없는 알뜰한 낭비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고 얘기하는데, 이 생활용품의 주요 구매층은 가중주부일 거라는 그런 생각은 예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많이 다이소를 찾는 이 세대를 보니까 30대가 25%, 10대와 40대가 각각 20%, 가장 많은 게 전체의 20대가 30%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우리가 탕진잼이라는 게 이게 하루살이도 아니고 좀 반성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참으로 이런 그 어려운 우리가 개인 생활이나 또 저출산에다가, 그러니까 또 결혼을 또 낳고, 결혼하더라도 또 애를 적게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의 그 인적 구성이 돼야 여러 가지 산업이나 경제도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좀 더 건전하게 가져서, 소비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 정치가 실학자 농정가인 서유구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고구마 종자를 사들여서 재배를 장려하고 하는 농정가로서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분의 책 속에서 부자 되는 법 5가지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거의 탕진 때문에 몰두했는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서유구가 뽑은 부자 되는 법 5가지를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분은 먼저 수입의 10분의 7만 쓴다는 그런 게 먼저 이 부자 되는 방법에 수입에 많이 쓰더라도 10분의 7만 쓴다. 그리고 10분의 3은 저축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국가든 가정이든 수입을 헤아린 뒤에 지출하라는 게, 항상 수입의 전제 하에 지출을 해야지 무조건 지출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탕진제목 같은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분의 5에 미치지 못하면은 너무 인색하게 된다. 그리고 남은 예산이 있다면 공공한 일을 도와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옹졸하게 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심을 잃으면 다툼거리가 생긴다. 사람이 넉넉하지 않으면은 10분의 2, 10분의 1만 남겨두어도 괜찮다,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은다고 해서 너무 옹졸하면은 친구로부터 혹은 주위로부터 옹색한 사람, 아주 그 사람이 제대로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점점 주위에서 소외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으니까 옹졸하게 굴지 마라, 이렇게. 두 번째는 10분의 7만 쓰되 옹졸하게 굴지 말라고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귀는 지키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지위가 높고 저명한 집안일수록 재산 보존이 어렵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에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쉽지만은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것, 그래서 보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버지 때 이루었던 그 재산들을 3대 못 간다 하는 이런 얘기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세가 기울어져도 옷과 음식 등 예전의 씀씀이를 버리지 못한다는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년 1개월 계획을 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매월 말 수지를 계산하라. 넘치고 부족한 것을 늘 살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게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도 일종의 말하면은 계획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계획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돈이 모아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1년 1개월 계획을 짜고 계획들이 제대로 잘 실천됐는지 안 됐는지를 반성해서 또 그 다음에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해에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이렇게 살리살이 꾸려나갈 것 같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루 쓸 돈부터 정하라, 입니다. 중국의 소식이란 유명한 그런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한 달에 쓸 돈을 30뭉치로 나누어 집 들보에 걸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30뭉치는 뭐냐면은 한 달에 하루하루 쓸 돈을 각각 뭉치로 해서 그 돈 범위 내에서만 썼다는 얘기예요. 그 여윳돈이 생기면은 따로 모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탕진잼이 20대, 30대에 아주 새로운 어떤 신조어로서 이길 여기에 탐닉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100세 건강시대를 맞이해서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설계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겠다. 그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삶의 질을 우리가 되도록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여기에 서유구가 이야기하는 부자 되는 법 5가지를 우리 탕진잼에다가 한 번 더 접목을 해서 탕진잼이 능사가 아니고 미래가 있는 우리 그 노후 말하는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부자 되는 법 5가지의 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들을 잘 참고해서 적어도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남들로부터 너무 쫀쫀하다, 베풀 줄 모른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우리의 그 일상 관리를 잘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들을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탕진잼에 우리가 점점 더 빠져드는 젊은이들에게 권고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